역학적 에너지 부분을 갑니다. 그래서 54페이지 한번 와주세요. 역학적 에너지. 근데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뭐 좀 문제 풀어봤죠, 그쵸?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은데 조금 정교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줄로 묶여서 여러 물체가 한꺼번에 운동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이 등장하면서 탄성력이라는 게 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좀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의 패턴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막상 풀어보면 별로 안 어려울 거야. 잘 와닿을 수 있도록 잘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중3 때 했죠? 자, 일의 정의가 뭐냐?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그래서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1번 힘이 작용해서, 2번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일이야. 워크. 영어로 워크에서 W 쓰고요. 그때 일의 양, 물체에 힘 F를 가했을 때 F의 방향으로 S만큼 이동했다면 1W는 F 곱하기 S, 힘 곱하기 힘의 방향 이동거리, 힘 방향 이동거리. 근데 여러분이 뭐 아예 모르는 말은 아닐 거니까 힘 방향 이동거리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비스듬할 때 어떡합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따질 필요는 없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힘을 내가 오른쪽 위로 줬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거 효율적인 느낌이 나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서 또 위로도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을 하는데 기여하는 힘은 이 물체가 위로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물체가 오른쪽 위 방향으로 떠올라서 이동한 거면 효율적으로 힘을 준 게 맞는데, 오른쪽 위로 떠오르지 않고 오른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이때 힘의 방향 이동거리를 그냥 어떻게 하냐, 힘 방향 자체를 오른쪽 방향 힘과 위쪽 방향 힘으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 힘은 여러분 삼각비 써서 이제 요거 알죠? 여기가 뭐 빗변이야. 빗변. 그 다음에 밑변이죠. 코사인 세타가 뭐야?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그치? 그럼 빗변에다가 코사인 세타, 하면 뭐가 나와? 밑변 나온단 말이야. 그치? 요 관계 여러분 진짜 많이 쓰고 2학년 2학기 때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 그래서 F라는 힘을 빗변으로 이렇게 줬다. 자, 그럼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밑변 방향 F 코사인 세타만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이동거리. 그러니까 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을 나란하게 어거지로 만든 거야. 그래서 힘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힘의 크기가. 어차피 이렇게 비스듬할 때는 이렇게 한다. 이건 2학년 2학기 때 정확하게 다룰 거고요. 자세하게도 안 해. 그래서 딥하게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주로 따질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만 좀 써놓을게요. 그래서 힘 방향, 그 다음에 이동 방향이 같은 방향일 때, 그럼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W가 양수예요. 근데 힘이랑 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일 때도 있겠죠? 반대 방향일 수 있어요. 그럼 일의 양을 우리가 음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힘이랑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할 때, 이런 경우는 일의 양을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이제 맨날 하는 짓인데, 내가 오른쪽으로 이걸 옮기는 일을 할게요. 자, 일 했나요? 안 했죠, 그쵸? 어떻게 해야 돼? 힘을 오른쪽으로 줘서 이동을 오른쪽으로 시켜야죠. 이게 일을 한 거지, 그치?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일을 하는데 교회가 나와서 이걸 이렇게 눌러. 그럼 도와주는 건가요? 힘을 썼는데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지. 왜? 도움이 안 되잖아, 그죠? 힘의 방향을 아래로 주잖아요. 근데 이동 방향이 오른쪽인데 아래로 힘을 주면 도와준 게 전혀 없는 거죠, 그죠? 반대로 이번엔 어떻게 하냐? 오른쪽으로 밀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힘을 줘버려. 그럼 도와주는 건가요? 방해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이런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거 뭐 1인분 한다 이런 말 하잖아. 어떤 놈이 우리 팀에 도움이 아예 안 되네?
그럼 0인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그럴 때는 1의 양이 0인 거야. 근데 어떤 놈이 오히려 우리 팀을 도움을 안 주고 상대방을 도와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인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1의 양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힘을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주었을 때는 1을 마이너스로 하는 거야. 1을 깎아먹는 거야. 근데 힘을 이동 방향 같은 방향으로 준다. 그럼 얘는 1을 하는 거죠. 1의 양이 양수고, 그 다음에 힘 이동이 반대 방향이다. 1의 양이 음수고, 힘과 이동이 수직하다. 1의 양이 0입니다. 만약에 비스듬하다. 그러면 수직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보통 하는데 그건 지금 생각할 필요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이 작용했을 경우에는 1의 양이 음수입니다. 그래서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이따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되면은 이때 우리 단위가 F 힘 뉴턴이죠. 그 다음에 뉴턴 곱하기 이동거리 하게 되면은 미터를 곱하게 되면 요 단위는 이제 줄이라는 단위가 됩니다. 근데 이 줄이라는 단위는 또 어디서 사용했었죠? 에너지에서도 사용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1이랑 에너지는 서로 단위가 같은데, 그래서 단위가 같은 경우에 우리 어떤 관계가 되냐, 위에다 이거 하나 써놓으셔야 돼요. 1번. 자, W는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내가 했잖아? 그럼 내 에너지가 깎여. 그리고 일을 받은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들고 있는데 힘들어. 그래서 들어 올려. 그럼 내 에너지가 소모됐겠지, 그치? 얘는 에너지가 증가한 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나는 어떻게 됐어? 힘을 어디로 줬니? 위로 줬지, 그치? 그러면 나는 일을 했지. 위로 주면서 이동을 위로 시켰어요. 나는 일을 했다. 근데 이 핸드폰, 요 물체를 한번 보세요. 얘는 어땠어? 힘 어디로 줬어? 내 팔을 얘가 눌렀죠, 그쵸? 힘 아래 방향으로 줬지. 이동 어떻게 했어? 근데 위로 했지. 그럼 얘는 일을 도왔니, 방해했니? 일을 방해했죠. 그리고 얘는 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한테 마이너스 1, 음의 1을 해준 거고, 나는 얘한테 플러스 2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작용반작용 관계 때문에 1의 양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 그럼 얘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의 양은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받은 경우 1의 양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옆에 써놓으면 좋겠다. 1 받으면 2 증가. 1 하면 이 에너지가 감소한다. 뭐 요 관계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 식이 뭔 의미야? 1과 에너지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우리 단위가 같은 애들, 가령 어떤 애들이 단위가 같았지? 운동량과 충격량이 단위가 같았지, 그치? 충격량이 어땠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었잖아요.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었지, 그치? 같은 관계예요. 1이 에너지의 변화량이고, 그 다음에 밑에 두 개를 더 쓸 건데요. 2번 알짜 힘이 한 일은 특별히 어떤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운동 에너지 알지? 2분의 1 MV고.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부 힘이 한 일이 있어요. 외부 힘이 한 일은 이렇게만 먼저 써놓을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를 그냥 드립다 파는 거야. 결국에는 여러분 계산할 수 있는 게 1의 양 어떻게 계산할 거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계산해. 그럼 그게 에너지 변화량이야. 그냥 끝. 진짜 할 거 별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는 건 진짜 별거 없는데, 상황을 이해하고 이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문제 패턴에 대해 이제 접근하는 건데,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될 것은 이것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1을 했어.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1의 양이고 그게 에너지 변화량이야. 근데 만약에 알짜 힘이 1을 했어. 운동 에너지가 싹 변화할 거야.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 다음에 외부 힘이 작용을 했어. 이때 중력이랑 이런 거는 제외하는데요. 이따 얘기할 건데, 어쨌든 외부 힘이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이 변화합니다.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는 건 변화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럴 때는 외부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낙하 같은 거 얘기할 때 공기저항과 마찰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쵸? 공기저항과 마찰 같은 놈들은 외부 힘이야. 그런 애들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하지 않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외부 힘이 있어?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뭔 말이지? 오케이, 좋아요. 요게 기본 골자야. 그럴 때 계산을 할 때 힘과 이동이 같은 방향이었다, 일회항이 양수인 거야. 힘과 이동이 반대 방향이었어, 일회항을 음수로 계산하고, 힘과 이동이 수직이었어, 일회항을 0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결국엔 요 두 가지가 골자야. 계산은 이걸 하면 되는 거야. 상황 세팅을 보고 계산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것이죠. 별건 없죠. 생각보다 별거 없죠. 그쵸? 그래서 그렇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그 다음에 물체에 가해진 연직 방향 F에 의해서 물체가 연직 방향 S만큼 이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중력에 대한 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에 대하다가 요게 영어로 번역하면 이 대한이라는 말을 뭐로 번역할 것 같냐면 about이 아니에요. against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against. 그러니까 중력의 뭐한 방향으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F라는 애가 중력 방향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 한 일, 중력에 반대해서 한 일은 위로 올린 일이고요. 이때 F가 한 일, 중력에 대한 일은 F 곱하기 S. 근데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은 어떤 일을 했어요? 중력이 양의 일을 했어, 음의 일을 했어? 음의 일을 했죠. 왜? 운동방향 위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mg였어요.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회항이 0인 경우, 자, 우리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그쵸? 힘이 없으면 그럼 일을 절대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동을 안 하면 일 못하죠. 내가 옮기는 일, 자, 이 책상을 옮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들고 있어요. 일 했나요? 안 했잖아. 이동을 안 했잖아. 힘 줬는데 이동이 안 되죠. 그럼 일 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힘을 내가 위쪽 방향으로 주고 있으면서 못 들겠는데 위로 주면서 이렇게 움직였어. 중3 때 한 거지, 그치? 힘을 내가 어디로 줬어? 위로 줬지.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잖아요. 일을 했어, 안 했어? 얘한테 해준 일은 없는 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 놈을 들고 내가 얘한테 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얘 왜 움직여요? 마찰력 때문에 움직여요. 마찰력이 없으면 이거 슥 하고 떨어졌겠지, 그치? 마찰력이 없으면 이거 슥 하고 자유낙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들고 마찰력이 아마,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없지, 마찰력이 한 일이 있는지, 그치? 근데 이건 여러분 그냥 생각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때 내가 힘 어디로 줬어? 위로 줬어요. 그럼 내가 한 일은 없는 거야. 내가 한 일은 없는 거야. 그래서 얘 에너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안 변했고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그 변했을까? 높이가 안 바뀐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변화한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별건 없죠? 그쵸? 다음에 힘 방향과 이동 방향 수직일 때 방금 얘기한 거. 그 다음에 힘 이동거리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만약에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힘이 일정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세로축에 요 세로변이 힘이고 가로변이 이게 이동거리네?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니까 일량이 자동 나온다.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삐뚤빼뚤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걸 그래프를 잘게 나누어서 작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그래프 밑부분 넓이와 같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밑부분 넓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적분할 수만 있다면 그게 뭐다? 일회항이에요. 힘을 이동거리에 대해 적분해서 일회항을 구하게 되고, 그걸 이제 나중에 대학 가서 이걸 하셔야, 공대가 이런 데 가면 해야지 적분할 건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은 도형 형태로 나올 거야. 그래프가 힘 이동거리 그래프가 이렇게 뭐 1차 함수야. 이런 거 구할 수 있지. 2차 함수만 돼도 이제 적분해서 구해야 되는데 1차 함수는 도형 넓이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힘이 0에서 F까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한다. 알짜 힘이 증가했어요. 그래도 힘 이동거리 그래프 밑부분 넓이가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밑부분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별건 없겠죠? 여기 나와 있는 F 바에 나와 있는 이 평균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일정하게 증가했잖아요. 평균 힘은 0이랑 F의 중간값 2분의 1 F 이렇게 잡아도 되겠지, 그치? 근데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1차 함수인 경우,
나중에 이제 대학 같은 데 전공할 때 보면 선형성을 띈다 이런 말 하거든요. 1차 함수인 경우에 평균값을 그냥 중간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1차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좋아. 그럼 뒤로 넘어가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역학적 에너지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냐? 1번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두 번째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는 위치 에너지라고 다시 부를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은 말이야. 위치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따가 제가 한번 얘기할 거고요.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키네틱 에너지라는 영어 말이 있어서 EK라고 보통 씁니다. 여러분 요 말 EK라고 쓰면 뭐 영어 단어가 이런 게 있대 몰라. 움직이는, 운동하는 이라는 뜻의 키네틱이라는 말이 있대. 근데 뭐 난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K, EK 운동 에너지고요.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옵니다. 질량에 비례하고요. 속력에 비례하냐 이거? 아니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훌륭하다. 속력 제곱에 비례합니다. 2분의 1 왜 붙었냐? 나중에 적분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라서 이제 V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붙는 거야. 적분하면서 붙는 거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고,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거든요. 할 수 있는 이걸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일의 양이라서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야. 운동하는 물체가 V라는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 이걸 정확하게 유도하는 과정은 나중에 이제 학부 때 대학 가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간단하게 할 때 밑에 1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써드린 알짜임이 한 일이 뭐다? 알짜임이 한 일이 뭐래? 뭐라고 써있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 요게 1 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누구? 알짜임이야. 누가 알짜임이 뭔데? F는 MA잖아, 그죠? MA가 한 일이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근데 F라는 힘으로 얼마큼 이동했어요? S만큼 이동했지, 그치? 자, 그러면 MA라는 알짜임으로 얼마큼 이동했어? S 이동했지. 봐봐. MAS야. 자, 우리 이거 아까 하던 어떤 말이랑 뭐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MAS야. 내가 무슨 말 했잖아, 아까. EAS, 그치? EAS에다가 뭐 곱한 거야? 2분의 M. 그러면 이렇게 되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구나. V가 나중 속력, V0 처음 속력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일 수밖에 없네요. 자동. 이 경우에 알짜임이 일정한 경우에서 유도를 한 건데요. 알짜임이 변화하는 경우에도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알짜임을 이동거리에 대해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알짜임이 일정한 경우에서 할 거라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별건 없죠? 이 아래 나와 있어. 아래 나와 있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야. 안 어려워. 좋지, 그치? 좋아.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알짜임이 하는 일 뭐라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야. 그거 계산시킬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말은 위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기호는 EP 이렇게 씁니다. 보통 U는 잘 안 쓰고 EP 씁니다. EP가 뭐냐? 포텐셜 에너지. 포텐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 포텐이 뭐야? 잠재적인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면 잠재적인 에너지야.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가령 내가 요 물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손 놓으면 자동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유낙하가 무조건 일어나지, 그치? 내가 손 놓자마자 자유낙하가 일어나서 중력은 어느 방향에 작용하죠?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아래로 이동하겠네? 그럼 누가? 중력이 일을 해줄 거야.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쓰는 거야. 중력이 해줄 일이야. 이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예요. 중력이 해줄 예정인 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럼 뒤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나와. 그럼 그건 뭐야? 탄성력이 해줄 예정인 일이야. 그게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포텐 이런 말 하면서 야, 여러분은 서울대에 갈 수 있는 포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상한 말인가? 내 고딩한테 서울대 갈 수 있는 포텐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잘못된 말은 아니지, 그치? 근데
서울대생한테 그 말하면 이상한 말이지. 그죠? 왜요? 이미 가 있잖아. 그치? 이미 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한 거야. 잠재적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하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아직 중력이 일을 안 해줬지만 얘 이거 손 놓자마자 뭐 하겠니? 중력이 일을 할 거잖아. 그치? 그게 포텐셜 에너지예요. 중력이 해줄 일. 그래서 중력한테 받을 일의 양, 중력한테 받게 될 에너지의 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물체의 무게와 같은 힘 F는 mg로 물체의 높이 h만큼 들어 올리면 그때 F가 물체에 한 일.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때 뭐라고 했냐면 중력에 대한 일이죠. 중력에 대한 일이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고 그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위치 에너지 증가했었죠. 중력이야 포텐셜 에너지. 여기 귀찮으니까 위치 에너지를 할게요. 말이 너무 길어. 중력이야 위치 에너지 증가하겠고요. 내려갈 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중력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려갔어. 그럼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친구한테 자, 내가 1억 줄게. 뭐 해줄까? 1억을 나중에 줄게. 근데 지금 5천을 줬어. 그럼 내가 나중에 얼마 주겠다는 얘기야? 5천 주겠다는 거지, 그치? 야, 1억 준다 했는데 왜 5천밖에 안 줘? 5천을 이미 줬잖아. 그럼 5천밖에 안 남았잖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내가 중력이 일을 해주기로 예정된 양이 있잖아. 근데 이미 해줬지.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지. 중력이 해준 일의 양만큼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중력이 해준 일 하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되고, 중력에 대한 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다,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될 거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P, 위치 에너지를 mgh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력 mg, 높이가 h다. H 에너지, mgh가 위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말이 너무 길어서 위치 에너지 쓸게요. 지금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고2 때 배울 말은 위치 에너지예요.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탄성력이라는 게 뭔지를 오른쪽에 좀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F는 -kx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용수철이나 고무줄 같이 탄성력을 가진 물체의 길이가 변할 때, 그러니까 처음 길이보다 늘어날 때도 가능하고 줄어들 때도 가능합니다. 이 탄성력이라는 놈의 특징을 좀 보면 이렇게 얘는 이제 용수철이라고 할게요. 그럼 원래 길이라는 애가 있어 버려. 이 원래 길이가 있는데, 자, 내가 이 원래 길이에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겼다?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얘는 원래 길이를 유지하고 싶어. 야, 늘리지 마. 그럼 어떻게 할까? 왼쪽으로 이렇게 당길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왼쪽으로 이렇게 눌렀어. 그럼 어떻게 해? 얘는 뭐 하고 싶다고? 원래 길이를 유지하고 싶어.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미는 거예요. 자, 내가 오른쪽으로 갔어. 그럼 힘 어떻게 줄까?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왔어. 힘 어떻게 줄까요? 반대 방향. 그죠? 여기에 이걸 이제 변형이라고도 할 거고, 혹은 변위라고도 할 건데, 변위가 오른쪽 방향이잖아요? 힘은 반대 방향, 왼쪽 방향 주는 거고, 변위가 왼쪽 방향이야? 그러면 힘은 오른쪽으로 주는 건데, 근데 이 탄성력의 특징,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가 x일 때 탄성력은, 자, 뭐가 붙냐? 마이너스가 일단 붙습니다. 마이너스 무슨 방향이라고?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 원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원래 길이에서 변형된 방향, 요 x에 대해 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가 있는데, 변형된 길이에 비례한다 라는 말. 그래서 변형을 좀 짧게 됐어. 그러면 좀 작은 힘을 주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같이 앉으면 뭐 요런 게 이렇게 짐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짐이 이렇게 넘어갔을 때, 아니 잠깐만 좀 쓸게. 자, 딱 붙어야 되는데. 자, 살짝 넘어왔어, 친구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게 좀 거슬릴 수 있잖아. 살짝 이렇게 밀 수 있겠지? 그죠? 얘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좀 세게 밀겠지, 그치? 자, 살짝 넘어왔어. 그럼 살짝, 뭐 이거 갖고 세게 밀 건 아니잖아. 살짝, 그치? 근데 많이 넘어왔어. 세게 이렇게 밀겠지. 그쵸? 뭔 말인지 이해됐어? 변형이 살짝 변형됐을 때는 그렇게 강한 힘을 주지 않는다. 근데 선을 너무 많이 넘었어. 그럼 세게 밀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이고요.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는 힘을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하고요. 이런 애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복원력이라고도 해요. 복원력이라는 말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이 복원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상복귀를 하려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 용수철은 뭐 하려고 한다고? 원래 길이를 유지하고 싶어. 근데 원래 길이보다 늘렸어. 그럼 어떻게 해? 짧아질래 하고 힘을 주고요. 원래 길이보다 짧게 만들어서 수축시켰어. 그러면 길어질래 하고 원래 길이로 돌아오려는 복원, 원상복귀 되려는 힘, 복원력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는 힘의 크기를 갖겠습니다. 이때 이제 K가 이제 용수철 상수가 되죠. K는 용수철 상수입니다. 아래 써 있다 소리. K는 용수철 상수. 그래서 K 용수철 상수고요. 이때 탄성력이 방향이 변형된 길이랑 반대 방향이고요. 이때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는 힘에 크게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탄성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x만큼 늘어났을 때, 자, 힘의 크기가 돌아오려는 힘의 크기가 얼마야? kx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자, x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딱 놓으면 이 용수철이 무슨 짓을 하냐면 왼쪽으로 잡아당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서 내가 손 놓으면 왼쪽으로 이동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자, 이때 왼쪽으로 이동할 때 얘가 어떻게 돼?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아? 왼쪽으로 받죠. 그쵸? 탄성력이 일을 해주는 거야. 양의 일을 해주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내가 가만히 놨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빨라질까 느려질까? 점점 빨라질 거야. 그치?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힘이 어느 방향이야? 알짜힘이 왼쪽 방향이잖아. 그쵸?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으로 힘 받으니까 빨라지다가 자, 이 평형점에 온 순간 원래 길이 온 순간 멈출까 안 멈출까? 못 멈춰. 왜? 힘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가는 거야 왼쪽으로. 오케이? 자, 이제 왼쪽으로 갈게. 자, 왼쪽으로 갈 때 자, 왼쪽으로 가는 중에는 어떤지 한번 볼래요? 왼쪽 가는 중엔 힘 방향 어느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겠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디까지 갈 것 같아?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고 방향 반대야. 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슨 일을 받았냐면 요만큼의 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x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힘의 크기가 kx였다? 그럼 내가 받은 일의 양을 계산해봐. 점점 0으로 돌아가면서 힘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그쵸? 그래서 넓이, 자, 밑변 x 곱하기 높이 kx에다가 쌍박혀있는 게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kx 곱의 1을 받는다? 그쵸? 내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2분의 1 kx 제곱이 되어 있겠지, 그치? 이 상태에서 내가 어느 1을 받으면 멈추게 되냐면 마이너스 2를 받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의 1을 받으면 멈추겠지. 어디까지 갔나? x까지. 그래서 느려지면서 마이너스 x까지 갔다가 뭐 한다? 정지하고 돌아갑니다. 어디까지 갈까? 플러스 x. 정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짓을 반복하는 거야. 자, 정지한 상태로 출발 빨라졌다가 제일 빨랐다가 느려졌다가 정지. 빨라졌다가 제일 빨랐다가 느려졌다가 정지. 빨라졌다가 제일 빨랐다가 느려졌다가 정지. 요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서 제일 빠른 걸 여러분 기억해 줘야 돼. 이 원래 길이에서 제일 빠른. 알짜힘이 얼마일까요? 원래 길이에서 힘이 있나? 없잖아. 알짜힘이 0일 때. 그러니까 운동 방향으로 알짜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중에는 빨라지는 중이지, 그치? 여러분, 야, 나 지금 점수 계속 올라가고 있어. 미쳤어. 상승세야. 폼이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 내 점수가 지금 최고점인가? 그러니까 상승세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음 시험 보면 조금 더 잘 치겠다는 거지, 그치? 그치? 상승세야. 근데 그러다가 최고점 때는 이제 야, 더는 못 올라가네. 그치? 그럼 더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이제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런 느낌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자, 양쪽 끝에서 어떻게 돼요?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니? 가면서 빨라지잖아요. 그쵸? 평형점으로 갈 때는 빨라지지, 그치? 평형점으로 가는 동안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평행점을 지나게 되면 R자임이 0 됐다가 운동 방향 반대가 되지, 그치?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여기서 정지. 제일 빨라짐, 느려짐, 정지, 빨라짐, 제일 빠름, 느려짐, 정지.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할 수 있어요. 이상적으로. 근데 이제 공기 저항과 마찰에 의해서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용수 처리 해줄 일입니다. 2분의 1 kx 제곱. 여기서 표현한 거는 힘을 어떻게 작용하냐면 크기가 탄성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서서히 변형시켜서 용수철에 해준 일, 탄성력에 대한 일, 탄성력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게 된 일의 양이 2분의 1 kx 제곱이고, 그러고 나면 포텐셜 에너지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는 탄성력이 해줄 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탄성력이 해줄 일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라고 말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외부 힘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근데 외부 힘이 한 일이 없으면, 마찰이나 공기 저항 같은 경우 이제 외부 힘이 한 일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외부 힘인데, 마찰과 공기 저항은 운동 방향의 같은 방향일까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항상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마찰과 공기 저항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뭐한다? 감소합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 수는 없나요? 증가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네 처음 탈 때 부모님이 아기 때 막 밀어주지 않았어? 자, 나 얘 가만히 두면 혹시 이거 그네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어떻게 해요, 움직여? 그치. 근데 밀어준다는 거에 대한 생각해봐. 손은 얘한테는 외부 힘이에요, 그쵸? 밀어줄 거야. 그게 뭐가 증가했어? 위치 에너지. 아이씨 진짜. 역체 에너지가 증가했죠. 근데 그러다가 서서히 지가 뭐합니까? 알아서? 멈춰. 왜? 공기 저항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줄에 마찰도 있고 공기 저항도 있기 때문에 역체 에너지가 서서히 감소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외부 힘이, 내 손이 외부 힘이죠? 자, 얘는 운동 방향 어느 방향으로 힘 작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역학적에는 증가했지. 운동 방향 오른쪽, 내 손이 오른쪽으로 밀었죠. 역학적에는 어떻게 됐어요? 증가. 그래서 외부 힘이 한 일이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에요. 외부 힘이 양수 일을 하게 되면 역학적에는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줄로 잡아 끌었다, 뭐 모터를 이용해 잡아 끌었다, 뭐 기계를 이용해 잡아 끌었다, 이렇게 되면 역학적에는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네 멈출 때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멈추지. 그치? 나 힘 어디로 줬어? 힘을 이쪽으로 줬잖아요, 그쵸? 받을 때 이렇게 하면 멈추잖아. 자, 이동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이렇게 봐봐. 내려올 때 이동 방향 왼쪽이지, 그치? 나 힘 어디로 주고 있게? 자, 나 지금 힘을 오른쪽으로 주면서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 수 없냐? 아니에요. 외부 힘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고, 근데 이때 외부 힘에서 빼줘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보존력을 제외합니다. 보존력 제외. 근데 보존력은 뭐 하는 놈이냐? 중력. 그 다음에 탄성력 같이 뭐가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는 애들은 제외합니다. 이런 애들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에 어차피 들어가 버려. 그래서 중력이랑 탄성력이 한 일은 이제 외부 힘이 한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내부 힘도 제외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덩어리 내부에서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없다. 덩어리 내부에서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를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덩어리 전체에서 가령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뭐 이렇게 줄로 묶여있다, 뭐 이렇게 도르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때 한 덩어리 내부에 줄이 있잖아, 그쵸? 그럼 장력이 한 일은 가령 얘 이렇게 떨어진다 쳐볼게. 장력 어느 방향이야?
자, 이쪽 장력은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지, 그치? 얘는 마이너스 t 곱하기 이동거리 d라고 할게요. 자, 얘는 위쪽으로 작용하잖아, 장력이. 근데 이 물체는 위로 올라가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플러스 t 곱하기 d가 되겠죠. 그래서 내부 힘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라고 치면 하나는 운동 방향 반대가 돼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내부 힘은 개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줄 수 없다.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보존력, 중력과 탄성력, 그 다음에 내부 힘, 뭐 장력 이런 것들이 한 일 제외하고 외부에서 작용한 일, 뭐 공기 저항, 마찰, 아니면 기계로 억지로 잡아 끈 일이 있으면 뭐 어떻게 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 수가 있지.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래서 이때 이건 우리 중딩 때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출발점, A점, B점 이때 모든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 그래서 위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놓을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 EK 더하기 운동 에너지. 진짜. EK 더하기 EP인데요.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맞죠?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0이라고 하면 이것도 0이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0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크기가 같고 부가 반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언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요 구조를 기억해 주세요. 역학적 에너지 자체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야. 그럼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야. 가령 뭐 내가 통장이 2개가 있어. 남은 돈이 하나도 없고 통장에만 돈이 들었다 치자. 통장 하나에 5천이 있고 다른 통장 하나에 A에 5천이 있고 B에 1억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 A에서 B로 5천을 이체를 해보자. 그러면 B 통장에 5천만 원이 증가하겠죠. 나 돈 벌었니 혹시? 아니잖아. 왜? A 통장 5천이 감소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가 증가할 때 다른 하나가 감소하니까 총량이 안 바뀌는 거지. 근데 내 돈 번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네. 외부한테서. 그래서 외부 통장에서 내 통장에 하나에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번 거죠. 근데 얘네 둘의 뭔 말인지, 뭔 구조인지 이해됐죠? 그쵸? 그래서 이 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도 변화하고 위치 에너지도 변화한다면 그 두 개의 변화량을 더했을 때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다. 요 당연한 관계이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당연한 관계죠, 그쵸? 당연한 관계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해서 그 합을 역학적 에너지로 두었을 때 이제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뭐 공기저항, 마찰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 다음에 이때 이런 것들이 전체가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섞여요.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해서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 총합이 보존된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별건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기다 아래다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내가 이거를 용수초를 아래 방향으로 매달았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정지에 있다고 쳐봐. 그럼 얘 알짜임은 얼마예요? 알짜임 0이지. 정지에 있으면 알짜임 0이지. 자, 얘가 그럼 원래 길이보다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늘어나야지, 그치? 아니, 뭐가 있으니까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잖아. 중력이 아래로 작용해, 지금. 아래니까 마이너스를 할게요. 근데 위로는 뭐가 작용을 해야 돼? 뭐가? KX가 위쪽으로 더하면 얼마야? 0. 요 상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태에서 잡아 끌었어. 요만큼까지
요만큼까지 잡아 끌었다가 놓는다 칩시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원래 길이가 여기 있어. 자, 원래 길이가 여기 있고 그 정지한 길이가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잡아 끌었어. 잡아 끌면 위로 발사되겠죠. 손 놓는 순간. 그치?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서 빨라질까 느려질까? 이런 판단. 빨라질까 느려질까? 손 놓았다가 놓자마자 위로 발사됐어. 그럼 빨라진다는 얘기가 느려진다는 게? 빨라져. 언제까지 빨라질 것 같아? 여기까지 빨라질까? 여기까지 빨라질까? 여기까지 빨라져요. 왜? 알짜임이 얼마니까? 0이니까. 그 전까지는 알짜임이 위쪽 방향이야 빨라지겠지. 근데 그러다가 정지 길이 왔어. 그 정지 길이라는 건 뭐였냐면 알짜임이 0이었던 위치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제 알짜임이 위쪽 방향으로 없게 돼.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위쪽 방향 탄성력이 줄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래 방향이야. 아, 그럼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가 만약에 x1이라고 치잖아? 그럼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서 정지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물론 공기저항 마찰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진폭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정지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볼래? 자, 내가 여기서 놨어. 그럼 정지 길이 여기야. 이렇게 돼요. 공기저항 마찰이 있으면. 여기 놨으면 이렇게 된다. 요소리. 근데 공기저항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돼? 빨라졌다가 제일 빨랐다가 느려졌다 정지. 이걸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이 없이 수평으로 뒀을 때랑 똑같아요. 근데 어디가 제일 빠른 운동에너지 최대가 어디야? 평형점. 알짜임이 0인 점. 여기 운동에너지 최대고요. 여기 중앙에서 최대겠죠. 이 운동에너지가 최대인 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합니다. 속력. 이렇게. 여기 중앙이 제일 빠르다. 그래서 새로운 평형점. 정지하는 길이. 그러니까 알짜임이 0이 여기가 뭐라 그러지? 원래 길이인 셈이 돼버리는 거야. 원래 길이가 있지. 근데 원래 길이인 셈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문제들 비슷한 거 마주하게 되면 또 같이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 했으면 필요한 개념들은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시간이 55분이니까 쉬었다가 3시 5분에 마주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문제 이따 더 풀어볼 거예요.